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바로 쿵푸 팬더 속 동서양 성장 심리에 관한 흥미로운 분석을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혹시 그냥 귀여운 판다의 코믹 액션, 이렇게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얘기가 꽤 재밌으실 거예요. 이 안에는 생각보다 깊은 그 동서양 심리와 철학이 만나는 지점이 숨어 있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그 쿵푸 팬더 시리즈 전체를 보면요. 핵심적인 감정선이 있거든요. 바로 애착, 좌절, 그리고 거절. 이 세 가지예요. 겉보기에는 뭐랄까 서양식 영웅 이야기 구조를 따라가는 것 같지만 주인공 포가 이런 감정들을 넘어설 때 그때 동양적인 지혜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그 연결고리들을 하나씩 찾아보면서 여러분께 하는 그런 순간을 좀 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그럼 1편부터 한번 가볼까요? 그 국수 팔던 포가 갑자기 용의 전사가 되는 그 과정 말이에요. 사실 엄청난 수련 이런 거보다는 약간 운명적인 선택 이런 느낌이 강했잖아요. 이게 딱 서양 영웅 서사의 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하지만 진짜 성장은 그 다음부터죠. 심리적인 장애물을 넘어서면서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애착입니다. 포가 음식에 보이는 그 집착. 정말 대단하잖아요. 네네, 엄청나죠. 근데 이걸 스승 시프구의 훈련 동기로 확 바꿔버리죠.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우구에이 대사부의 우연이란 없다는 가르침. 그러니까 모든 것엔 이유가 있다는 그 불교적 지혜에서 영감을 얻은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단순히 욕구를 누르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바로 쿵푸 팬더 속 동서양 성장 심리에 관한 흥미로운 분석을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혹시 그냥 귀여운 판다의 코믹 액션, 이렇게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얘기가 꽤 재밌으실 거예요. 이 안에는 생각보다 깊은 그 동서양 심리와 철학이 만나는 지점이 숨어 있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그 쿵푸 팬더 시리즈 전체를 보면요. 핵심적인 감정선이 있거든요. 바로 애착, 좌절, 그리고 거절. 이 세 가지예요. 겉보기에는 뭐랄까 서양식 영웅 이야기 구조를 따라가는 것 같지만 주인공 포가 이런 감정들을 넘어설 때 그때 동양적인 지혜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그 연결고리들을 하나씩 찾아보면서 여러분께 하는 그런 순간을 좀 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그럼 1편부터 한번 가볼까요? 그 국수 팔던 포가 갑자기 용의 전사가 되는 그 과정 말이에요. 사실 엄청난 수련 이런 거보다는 약간 운명적인 선택 이런 느낌이 강했잖아요. 이게 딱 서양 영웅 서사의 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하지만 진짜 성장은 그 다음부터죠. 심리적인 장애물을 넘어서면서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애착입니다.
포가 음식에 보이는 그 집착, 정말 대단하잖아요. 네네, 엄청나죠. 근데 이걸 스승 시프가 훈련 동기로 확 바꿔버리죠.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우구웨이 대사부의 우연이란 없다는 가르침, 그러니까 모든 것엔 이유가 있다는 그 불교적 지혜에서 영감을 얻은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단순히 욕구를 누르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용의 비급 딱 펼쳤는데 백지였을 때 포가 느꼈던 그 엄청난 좌절 있잖아요. 이것도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결국 아버지 거위 아빠한테서 비밀 재료는 없어. 그냥 너 자신을 믿으면, 특별하다고 믿으면 특별해지는 거야. 이 말 듣고 깨닫잖아요. 이게 딱 그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렸다. 일체 유심조, 이거랑 통하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포가 처음에는 자기를 잘 못 믿잖아요. 그래서 시프나 우구에이 같은 스승한테 계속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런 상태를 락강 같은 심리학자는 타인의 인성을 통해서 자기 존재 이유를 찾으려는 약간 의존적인 상태, 히스테리 담론이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벗어나서 어제는 역사, 내일은 미스테리, 오늘은 선물이다. 이 우구에이 말처럼 현재에 딱 집중하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는 거, 이게 성장의 첫 발걸음인 거죠. 자, 그럼 2편으로 넘어가 볼까요? 2편에서 포는 그 과거의 상처, 그러니까 거절당했던 기억이랑 직면하죠. 어릴 때 부모에게 버려졌던 그 기억이 악당 쉔 때문에 확 떠오르면서 엄청 괴로워하고요. 네, 이 깊은 트라우마를 포는 내면의 평화라는 경지를 통해서 극복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포가 기억을 되찾고 상처를 치유하는 그 과정에 쉔의 유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버렸던 그 악당을 돌봐준 존재에 따뜻한 보살핌, 이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군요. 혼자 힘이 아니라. 그쵸. 개인의 힘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어떤 공동체의 보살핌이나 관계 속에서 회복의 실마리를 찾는다는 거. 이게 좀 동양적인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죠. 과거는 흘려보내라 이런 깨달음처럼 아픈 기억에 묶이지 않고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이면서 포는 비로소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락간식으로 말하면 주인 담론을 회복하는 단계랄까요? 3편에서는 이제 미래에 대한 과제, 바로 가르침 앞에서 또 좌절을 겪죠. 남 가르치는 게 너무 어렵고 심지어 겨우 만난 친아버지가 자기를 속였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완전 좌절하고요. 네, 여기서 포의 성장은 나처럼 해. 이게 아니라 너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 라는 시프의 조언에서 시작돼요. 포는 어떤 획일적인 가르침 대신에 팬더 친구들 각자의 개성, 또 강점을 살리는 방식으로 가르침의 진짜 의미를 다시 발견하죠. 너는 너 자신으로 충분해. 이런 메시지처럼요.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또 동료들의 길을 받아서 부활하는 그 장면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 자기 역할과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줘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넘어선 거죠. 이걸 대학 담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4편인데요. 4편의 핵심은 변화에 대한 저항, 그리고 수용인 것 같아요. 용의 전사 자리를 이제 넘겨줘야 하는데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또 쫌도둑 제넥에서 가능성을 봤는데 배신당하면서 또 좌절하고요. 네, 맞아요. 특히 이번 악당 카멜레온은 포의 과거 모습들, 심지어 이전 악당들의 모습까지 막 복제하면서 싸우잖아요. 이건 결국 포가 자기 내면의 그림자,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집착이나 두려움과 싸워야 한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가장 강력한 적은 결국 자기 자신인 셈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렇죠. 이 싸움에서 이기는 과정은 단순히 그냥 강해지는 걸 넘어서 자기 한계나 변화까지도 다 받아들이는 매슬로우가 말한 자기 초월의 단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멜레온이라는 그 약한 존재가 최종 악당인 것도 재밌죠. 가장 강한 것은 가장 부드러운 것, 물처럼요. 이런 도교 사상을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힘이 아니라 지혜와 수용으로 이기는 모습. 자신을 비우고 타자를 받아들일 때 오히려 더 큰 힘을 얻는다는 그런 메시지랄까요? 락강의 분석과 담론과도 연결해 볼 수 있고요. 와,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들어보니까 결국 쿵푸 팬더 시리즈는 그 서양식 영웅서사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애착, 좌절, 거절 같은 감정적인 문제들을 마주하고요. 이걸 불교나 도교 같은 동양적 지혜, 그리고 공동체적인 가치를 통해서 풀어가는 그런 여정을 보여주는 거군요.
현재에 집중하고 과거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만들어가고 마지막엔 자기 자신까지 넘어서는 아주 멋진 성장기네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반복되는 어떤 어려움이나 성장이 딱 막힌 것 같은 그런 지점이 있다면요. 그게 혹시 포가 겪었던 그 애착, 좌절 또는 거절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포가 동양적 지혜에서 돌파구를 찾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미 있는 다른 관점이나 내면의 목소리에 한번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사편에서 포가 도달했던 그 자기 초월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목표 달성이나 성공과는 좀 다른 차원의 성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자기 초월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뭐 정답은 없겠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의미를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